안녕하세요. 형소법 7월 11일 날 본 9급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직.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 받았죠. 그럼 이건 우리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만 산입하는 거지 미결구금 받은 건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죠? 산입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맞고. 자, 우리가 불신검을 할 때 원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범죄에 관한 걸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럴 땐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다는 틀렸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볼까요?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한 기일에 해야 되죠. 즉일 선고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14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맞고 조문 그대로고요. 4번 법원은 토지관할 위반 선고하려면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고 사건 진술 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공판 절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공판 준비기일에 검사 변호인 출석해야 되고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되죠. 맞죠? 네. 그리고 니은 33조 1항 맞죠? 미성년자 뭐 70세 이상 이럴 때죠. 이럴 땐 직권으로 국소변호인 선정해야 되는데 이때도 판결만을 선고할 때 원래 필요적 변호 사건에는 변호인이 나와야 됩니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변호 없이 개정할 수 있죠. 맞아요. 변호 안 나와도 돼요. 이때는 자 됐고 3번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요. 그렇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검사에게 공수제기된 사건의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의 열람만 그렇죠?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똑같이 열람 등사 서면에 복사 이런 것들 요구하면 힘드니까 이럴 때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죠. 리얼 제1심 합의부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진행한다. 반대로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바뀌면 이송해야 되죠. 이건 합의부가 단독으로 바뀐 거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의 실체에서 심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전부 맞네요. 4번이 좋겠네, 답이. 자, 그 다음에 3번. 공소기각 재판하는 경우, 그렇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1심에서 유죄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철회 못합니다. 그러면 실체 재판해야 되죠. X. 그 다음에 여러분 차별적으로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동일한 구성요건에도 얘는 기소하고 얘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성요건에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자신만 공소제기했어요. 이것만 갖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도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명예훼손 했죠.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근데 A가 을에 대해서는 처벌을 철회했어요. 그러면 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죠. 근데 갑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불가분이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실체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못하죠. 그 다음에 을이 수사 과정에서 갑의 성명을 모용하여 갑에게 약식명이 송달됐어요. 근데 갑이 정식 재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법원은 잘못됐다 해서 공소기각 판결 해줘야 되죠. 공소기각 판결 해줍니다. 성명 모형이 잘못됐으니까. 얘가 답이죠. 4번. 이 정도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사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그냥 판례 막 묶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번은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1번은 약간 어렵고 2번부터 볼까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조금 어려운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옆에 있는 것부터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아주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딴 걸 보시면 돼요. 자, 2번부터 볼게요. 사문서 변조의 공사에 대해서 변조행위 일시, 장소, 방법, 실행에 관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문서를 변조했다는데 변조, 일시, 장소, 방법, 실행해자 전부 기재 안 됐어요. 그럼 특정되겠어요? 안 되죠. 특정은 인정되지 않죠. 쓴 게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뭘까요? 3번. 자, 저작권 침해야. 뭐라고? 저작재산권 침해인데 침해 대상인 저작물, 침해 방법의 종류, 침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여기 중요하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이건 특정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교사범 방조범은 정범까지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이거 뭐 너무 명백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렇게 좀 모를 때는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답을 푸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약속어음 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음을 넘길 때는요. 갑이 을한테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을이 다시 병한테 넘길 땐 이 수표 뒤에 어음 뒤에다가 써요. 을이 병한테 넘긴다. 이거 왜 이걸 배서라 그래. 배. 등배자 써갖고 등짝에다 쓴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병이 정한테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거 배서. 왜 써놔요? 여기 사인한 사람 다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가면. 얘가 돈 못 갚으면 얘가 못 갚으면 얘가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이거 배서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백지식 배서를 한 거예요. 백지식 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를 안 썼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누군지 안 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한테 넘겼는데 얘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을 누구로 쓴 거야? 성명불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명불상자.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것도 왜냐면 백지식 배서니까 여러 가지 갖고 특정될 수 있으면 요것만 표시되어 있다 해도 특정된 거로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틀렸죠. 다른 것들로 확인될 수 있으면 저 정도. 백지식 배서니까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내고 5번으로 갑니다. 체포와 구속. 자, 여러분 보시면 기억은 뭐예요? 구금장소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거. 구금장소를 막 바꿔요. 그러면 변호인 만나기도 힘들고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변경 위법하다. 맞죠? 그 다음에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 피의자 보석은 구속된 피의자만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안 돼요. X. 3번.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해요. 그러면 신문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 자가 청구했거나 재청구했거나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할 때 이럴 땐 신문 없이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틀렸죠. 기각할 수 있습니다. 4번 체포적부심의 이유가 있으면 석방 명해야 되고 검사는 이 결정 항고 못합니다. 예, 항고 못하죠. 체포적부심 결정은 항고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것만 찾는 거죠. 옳은 건 리을하고 기억이네요. 리을하고 기억.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이네. 2번. 그렇죠? 2번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심.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죄로 유죄가 확정됐어요. 뭐 1997년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 죄가 다시 여기서 재심이 됐어요. 재심. 재차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2020년에 여기서 새로운 판결, A에 대해서 새로운 판결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이건 당연히 실효됩니다. 그래서 재심 판결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종전의 유죄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죠. 맞습니다. 자, 재심 사건에서는 여러분 재심 사건은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구하는 공수처 비행이나 병합하여 심판하는 거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심 사유는 어떻게 되냐면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증언이 확정 판결로 허위인 게 증명되면 재심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판결에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서 허위인 게 증명되면 재심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라는 증거 갖고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허위라는 게 확정 판결로 증명이 됐어요. 그럼 재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증거 말고도 다른 증거가 되게 많아. 막 유죄 증거가 500개가 더 돼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문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허위인 게 확정이 되면 다른 사실로 유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재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허위 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도 재심 사유는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이 조문을 잘 보시면 돼요. 조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에 써 있거든요. 원판결의 증언이 확정 판결의 허위인 게 증명만 되면 되지. 뭐 다른 증거로 유죄 나올 거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위헌 결정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맞죠? 무죄 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제가 뭐 체크를 X를 막 계속 효력을 상실하니까 맞고요.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3번. 이상하게 써놨네. 제가 OX를 좀 잘못 칠하나 봐. 자, 해설은 제대로 했죠. 자, 보시고. 7번. 상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여러분,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법원이 힘들어지니까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서는 자, 유죄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때렸어요. 그럼 이때는 요거에 대해서만 다툴 수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다퉈야 되지. X예요, X. 3번 필요적 몰수예요. 그렇죠? 자, 필요적 몰수입니다. 그럼 범죄 행위가 이렇게 죄가 있고 유죄 형벌 때리면서 형 때리면서 필요적 몰수 같이 때린 거예요. 이거 부가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필요적 몰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얘랑. 그래서 얘만 상소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소심은 적법한 상소로 다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까지 미쳐 전부 이심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상소 취하는 구술로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이 아니라 명시적. 왜? 상소 취하가 되면 바로 확정됩니다. 지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필요적 변호사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필요적 변호사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 있고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같이 하면서 변호인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효라는 거 당연한데 여기까지도 무효가 됐냐? 판례가 이것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의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X에 X.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했는데 피고인이 새로 사선 변호인 선임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항소부는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되냐?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한 다음이니까. 왜냐하면 원래 이게 피고인이 있으면 이때 변호인 있으면 같이 통지해 줍니다.
근데 피고인한테 알린 다음에 사전 변호인이 선임되면 통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통지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요거 다시 통지할 필요 없어요. 요거 알아둬야 될 게 뭐야? 피고인에게 통지할 당시에 변호인이 있으면 걔한테 통지하는 거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다음에 변호인 선임되는 건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한 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했으나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했네요. 그러면 피고인의 규책 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 국선 변호인을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 뽑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방어의 기회를 줘야 돼요. 맞네요.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에 퇴정해 버렸어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간주. 그러니까 결국 답이 되는 건 뭐예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길어. 자, 1번 병합하여 하는 사건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 틀렸죠?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다시 통지된다. 틀렸어요. 니은 틀렸고, 새로 취해됐고, 맞죠? 디귿 맞고, 그 다음에 리을 맞네요. 그렇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 이게 문제지가 한 장에 있으면 편한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아요. 3번이 답입니다. 자, 9번. 기간에 적용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형법보다는 형사법이 문제가 좋아요. 좀 생각하고 좀 쓸모가 있는 것들을 냈죠. 이게 보시면 우리가 기간계산법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계산할 때 시로서 계산하는 건 즉시 계산해요. 수업 시간에 했지만 일, 월, 년으로 계산할 땐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구속기간하고 시효기간은 산입해야 돼요.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구속기간이잖아요. 구속기간은 초일을 무조건 넣습니다. 그만 알면 돼요. 구속기간은 초일을 넣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6월 1일을 치는 거예요. 그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24시까지 인치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6월 2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1심 구속기간 6개월이죠? 그럼 이 월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2일 했으면 그날을 산입하니까 해당한 날 전날, 그러니까 8월 2일 전날, 8월 1일 맞는 거 맞습니다. 8월 2일. 해당한 날 전날 하면 돼요. 그래서 8월 2일 24시가 아니라 8월 1일 24시까지 해당하는 날 전날 구속기간 만료됩니다. 일을 원년도 하니까. 맞고 3번 보겠습니다. 자, 6월 2일 날 선고됐어요. 자, 보세요. 6월 2일 날 선고됐는데 그러면 상소는 7일 안에 해야 돼요. 7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일 월년으로 계산할 때 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일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3일. 그러면 3, 4, 5, 6, 7, 8, 9. 9일 날 24시까지 내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요거를 조문을 생각하시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답만 외우면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왜 그러는지를 자꾸 하시면 이게 문제가 밖에도 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14시 항소장을 받은 원심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송 기록 송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14일 내에 보내야 돼요. 14일. 그리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죠? 그래서 15일 24시까지 내면 됩니다. 맞죠? 답은 몇 번이야? 3번. 꼭 그 조문을 갖고 하셔야 돼요. 시로서 계산한 건 즉시 1월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단 구속기간하고 시효기간은 산입한다. 그걸 기준을 꼭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실 이런 게 더 실무에서는 더 필요하거든요. 무슨 학설 뭐 이런 거는 소송법에서는 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형법은 조금 답을 찾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지만 형사법은 뭐 그런 이론들이 그렇게 실무에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됩니다. 이게 수임 판사에서 유일한 대항선이에요. 항고할 수 없다면 틀렸죠. 그 다음에 압수가 해제됐습니다. 해제했으면은 준항고 대상이 안 돼요. 왜? 이미 압수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그럼 선생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반환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그냥 달라 그러면 되지 준항고까지 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준항고조차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즉시항고 되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불복하다가 기각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다 즉시항고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 국민참여 신청했는데 배제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됩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데에서는 내가 국민참여 재판할게. 일단 결정 필요 없어요. 틀렸네요.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른 거죠. 옳은 거. 그럼 옳은 건 나다예요. 2번.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11번. 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자, 우리가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가 있으면 관할의 경합이라 그래요. 관할의 경합은 합선입니다. 합의부하고 단독이 붙으면 합의부가 하죠. 그래서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법원은 어떻게 돼요? 공소기각 결정해야 돼요. 공소기각 결정. 근데 이게 먼저 확정이 되면 이미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면소 판결이 됩니다. 얘가. 맞죠? 이건 문제 잘 냈네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두 개가 있으면 합의부가 맞고 그리고 뒤에 공소기각 결정하는데 얘가 먼저 확정되면 얘가 기판력이 생기니까 얘는 면소 판결해야 돼요.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관할 기준은 어떻게 해요?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도 포함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죠. 지방법원 지원하고 지방법원 본원은 관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할이 있다 해서 본원에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이제 중요하죠. 일반 국민이 저질렀는데 하나는 일반 법원 관할이고 하나는 군사법원 관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라? 이건 따로따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법원은 다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야 돼요. X입니다. 그래서 결국 틀린 것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됩니다. 4번. 증명. 자, 공모 공동정모는 공모는 엄격한 증명이죠. 그 다음에 국헌 문란의 목적. 이것도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니까 엄격한 증명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예요? 여러분, 음주운전에서는 음주량이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격한 증명해야 돼요. 자유로운 증명이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13번 탄핵 증거. 자, 1번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서 할 필요 없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탄핵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알릴 필요 없다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탄핵 증거는 맞습니다. 증명력을 깨는 데 쓰는 거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됐고. 자, 내용을 부인했어요. 내용을 부인하면 원래 전문 증거는 못 쓰는데 탄핵 증거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뭐예요? 임의성이 없는 증거는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이니까 안 되고, 임의성이 있고 근데 내용을 부인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 증거 사용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 안 돼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왜? 탄핵 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립의 진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겠네요. 맞는 거는. 틀린 거는 1번이에요. 자, 그리고 14번. 면소 판결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잖아요. 그럼 무죄 판결해야 돼요.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죄 판결 해줘야 돼요. 자, 특별 사면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면소 판결 사면은 일반 사면인지 특별 사면은 안 됩니다. 면소 판결 사유가 될 수 없죠. 그다음 외국에서 유죄확정 판결 받았어요.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기소돼도 우리나라엔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실재판합니다. 면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위헌이 됐는데 위헌으로 판단됐어요. 원래는 그럼 그 사건이 기소된 면소 판결 무죄 판결해야 되는데 형법에서 삭제했다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법의 페이지로 봅니다. 법의 페이지로 보면 이게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사실관계의 변경이냐에 따라서 형법 1조 2항 문제로 가죠. 그래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보면 1조 2항 적용해서 면소 판결해야 돼요. 그럼 이거 위계 간음죄죠. 위계. 혼빈 간음. 이게 위계 간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봅니다. 우리 옛날에 형법 시간에 외웠었죠. 추의 때문에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할 수 있는 건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자, 315조. 당연히 증거는 있는 서류. 이건 뭐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낸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 회신. 이거는 315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자, 영사가 공무 과정에서 작성했는데 이게 뭐야? 공적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사의 보고 목적으로 한 거. 이거는 315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 탐독할 인정한 유인물. 이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세세대 16호에 대한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거 당연히 증거로 쓰죠. 그 다음에 성매매 없어. 이거 당연히 증거로 씁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좋네. XX55니까 이렇게 보고 16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예요.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증거조사함이라고 쓴 것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상습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범죄를 시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간이공판절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 간이공판 절차는 전부 자백해야 되죠. 3번 어디서 자백해야 돼요?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백은 공소사실 다 인정해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인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살인했고요. 위법성 있고요. 책임 있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1번이 좋죠. 1번. 17번. 자,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친고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합니다. 이거 안 받아주죠? 이거 안 받아줘요. 실치재판합니다.
그래서 X. 그렇죠? 수사기관이 고소권 있는 증인을 피해자로 신문하는 경우 처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고소로서 유효합니다. 그렇죠? 고소는 특별하게 독립된 조서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했다. 이것만큼 위법은 아닙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고소권은 포기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 맞는 건 뭐예요? 디귿하고 리을이네요.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자, 18번.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해석의 의의가 있어요. 의의 신청이죠. 의의 신청. 이게 뭐냐면 문장의 뜻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 형을 선고한 부분에 가서 이 의의 신청해야 돼요. 집행하는 게 아니라 X. 자, 현행본 체포 당시 휴대전화기 압수수색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압수조서 안에 이 사람의 진술이 써 있습니다. 이건 별개로 취급합니다. 따로 성립의 진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한지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에 해당한다. 맞네요. 따로 봐야 돼요. 그렇죠?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죠. 근데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이렇게 있어요. 기각되더라도 그럼 틀렸죠. 그 다음에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 사후영장 안 받고 즉시 반환도 안 했어요. 그럼 위법입니다. 이건 동의해도 증거를 쓸 수 없어요. 위법이니까.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거 옳은 거 몇 번이야? 2번. 이 정도 보시면 되고. 19번. (1번) 지문은 좀 중요하죠. 압수의 대상은 범죄 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인은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꼭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이 있으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간 음식점. 그래서 야간에 공중에 출입이 허용돼. 그럼 이런 거는 공개된 시간에 하나의 야간 집행에 제한을 받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야간 하려면 야간에 기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재가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2개, 도야. 돼지죠, 돼지. 도박장이라든가 야간에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거. 그렇죠? 이건 야간 제한에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되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별도의 범죄 혐의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새로 영장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 받아서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습니다.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받았어요. 그럼 임의 제출문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그리고 사후 영장도 안 받습니다. 틀렸어요.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몇 번이야? 옳지 않는 거 찾으니까 4번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 그랬고. 그렇죠? 내가 이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썼죠. 이거 계속 OX를 이상하게 써놓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라스트네요. 이것만 하면 집에 갑시다. 그렇죠? 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소송 비용은 무죄 판결한 법원 합의부에다 하죠. 비용. 그리고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진술은
여러분 피의자 신문할 때만 진술거건 고지하는 거니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는 있죠.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렇죠. 진술거건 행사 여부를 물어야 되죠. 질문했는데 이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서명 날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건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관의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 제기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서 2차 호흡 측정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한 경우에 경찰 공무원이 2차 호흡 측정 혈액 채취 방법에 관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차 호흡 측정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처음에 불었어요. 그래 놓고 가만히 있다가 한 4시간 지나서 다시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전부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형사법은 잘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판례하고 조문을 잘 섞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문제 만들기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이 그리고 무난히 물어볼 건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제가 볼 때는 기출 문제 꼭 보시고 기본서 반복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반복하셔서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외운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신 판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마지막에 꼭 들으시고 그러면 무난히 합격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